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이에요. 워터십 다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책 일수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던 책이었고 처음 읽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1972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이제 출간된 이후로 카네기 메달이라든가 가디언 상이라든가 이런 권위 있는 어린이 소설 부분에서 상을 타기도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넷플릭스와 BBC가 같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국내에서는 1판이 4권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좀 두껍게 한 권짜리로 2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시작은 샌들포드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토끼의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샌들포드 마을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수의 토끼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책의 주인공인 파이버와 헤이즐은 파이버가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게 되었던 이 마을의 잔혹한 미래를 경고하기 위해서 샌들포드 마을의 우두머리에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편안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잔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You see, the air turned bad. Runs blocked with dead bodies. We couldn't get out. Everything turned mad.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젊은 토끼들은 결국 샌들포드 마을을 탈출하게 되고 그 탈출한 토끼들이 여러 마을들을 거치게 되면서 그들만의 마을을 세우게 되는 게 이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예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토끼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거쳤던 샌들포드 마을이라든가 카오슬림네 마을 혹은 에프라파 마을 그리고 자기들이 건설하게 되는 워터시포드 마을 이 네 가지 마을이 굉장히 명확하게 사회 시스템을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샌들포드 마을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마을이에요.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불평등 속에서 지내게 되고 능력이 좋은 토끼를 할지언정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고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파이버라는 예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토끼가 위험을 알리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지도층들은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인간에 의해서 잔혹하게 학살당하게 됩니다. 샌들포드 마을을 지나서 처음 만나게 됐던 마을은 카오슬림네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인간이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천적들은 인간이 다 방어를 시켜주니 토끼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먹거리를 계속 제공을 해주니 야생에서의 생존에 필요 없는 허위 허식들만 가지고 있는 마을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카오슬림네 마을이에요. 계속 사료를 공급하고 천적들을 없애주는 이유는 토끼를 얻기 위해서예요. 토끼 고기를 얻기 위해서인지 토끼 털을 얻기 위해서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마리씩 필요할 때 토끼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사는 토끼들은 대부분 그 상황에 안주하고 있어요. 결국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인 문제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천적도 없고 먹이도 제공되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제공이 되니 나만 살아남는다면 내 주변, 내 가족의 토끼가 인간들에게 잡혀간다 하더라도 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카오슬림네 마을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곳은 전체주의, 군부 독재 에프라파라는 마을입니다. 에프라파는 정말 무력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죠. 강인한 무력으로 천적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진 마을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토끼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끼들 간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딱딱딱 정해진 스케줄대로 너네는 이때 밥 먹고 너네는 이때 밥 먹어 촘촘하게 짜놓고 그 어떤 토끼들도 탈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에프라파 마을과 사실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엔 승리를 해서 자신들의 마을 워터십 다운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민주주의예요. 이 구성원들이 동의하에 리더가 존재하고 그 리더는
구성원들의 각각의 능력에 맞게 일을 배분을 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서로 간에 회의를 통해서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 자연스럽게 나온 결정을 이제 따르게 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결국에는 작가가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개인주의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올바른 어떤 사회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호주가 토끼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썼던 굉장히 잔혹한 방식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시작은 이래요. 19세기 중반에 호주로 넘어간 영국 이민자 한 명이 사냥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호주에 굴토끼들 몇 마리를 데려가게 돼요. 토끼들을 풀어놓고 사냥을 즐기려고 했는데 얘는 굴토끼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밑으로 굴을 파고 도망가 버렸어요. 호주에서의 토끼와의 전쟁의 시작이에요. 호주는 굴토끼가 원래 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토끼의 천적이 없었어요. 이 토끼들은 1년에 4번까지 번식을 하면서 한 번 번식할 때마다 새끼 수를 굉장히 많이 낳다 보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 보고에 따르면 1920년도에 와서는 100억 마리가 넘을 정도로 토끼의 수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토끼들이 먹는 풀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토끼들이 퍼진 지역에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거기에 있던 고유 종들이 멸종 위기가 와버린 거죠. 호주 정부가 이거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몇 가지 이제 방법을 내놓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울타리를 치는 거였어요. 3,000km가 넘는 곳에 울타리를 쳤다고 해요. 호주 한 이제 귀퉁이를 막아버린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굴토끼예요. 울타리 밑으로 굴을 파고 넘어가 버린다든가,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이미 넘어간 아이들이 있었을 거라 이 울타리 작전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호주가 생각해낸 방식이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백맹증이라는 질환을 인위적으로 퍼뜨리는 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책 중간중간에 토끼들이 백맹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라는 거를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백맹증이라는 건 결국 눈이 이제 하얘지는 질환을 의미를 하는 건데, 정확한 이름은 믹소마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굴토끼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고 해요. 무려 99.8%의 토끼가 이 바이러스로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은 0.2%의 토끼들이 다시 또 번식을 하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면서 개체수를 늘렸다고 해요. 호주는 군대를 동원해서 토끼 굴을 파내기도 하고 독가스를 살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또 토끼들을 개체수를 제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호주가 펼쳤던 어떤 전염병을 인위적인 퍼뜨린 거라든가 썼던 독극물 혹은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잔인했던 방식들이 이 워터쉽 다운에는 다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작가가 아마 호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도 이 책에 녹여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호주인들의, 호주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비판할 수만 있냐라고 봤을 때 또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자연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저는 누구 한 명의 편을 들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썼던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결국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사회 시스템이 가장 올바른 시스템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호주와 토끼와의 전쟁. 결국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토끼와의 전쟁을 꼭 일으켰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토끼와의 전쟁에서 호주가 썼던 방식들이 과연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방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호주가 토끼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호주는 어땠을까? 굉장히 더 살기 안 좋은 환경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자연적인 개체수 감소로 인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안정화를 찾았을 수도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입장은 어떤지,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두께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어서 약간 책 4권을 읽는 듯한 느낌이니까 재밌습니다.